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데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가정주부나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하시면 좋아요. 한 달에 10만 원 내고 65세부터 거의 4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거든요. 전화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월 단위로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는 게 좋아요. 월 단위랑 수입과 지출을 맞춰요. 보통은 노후 자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15억 필요하다, 20억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귀를 돌립니다. 유튜브 꺼버리죠. 아, 나 그 돈 없어. 아, 맞아. 그 돈 없어. 나 어떻게 모아? 이 불가능이야.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 꺼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월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 본인 스스로도 계산이 돼요. 가계부 쓰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총각 때부터 가계부를 썼었어요. 지금까지요? 요즘에는 되게 띄엄띄엄 써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쓰시는구나. 그럼요. 관리를 하죠. 전체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리를 하는데 가계부를 총각 때 썼던 이유는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래요. 돈을 항상 관리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그랬는데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뭐 지인들이나 선후배를 만나보면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데 그럼 제가 딱 하나를 물어봐요. 한 달에 얼마 쓰냐고 물어봐요. 아, 어머나, 맞다.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쓰냐. 근데 여기서 다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대답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치면 그럼 너 저축 얼마 하니? 이러면 50만 원? 이러면 450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450만 원 쓰는 거예요. 자, 그럼 450만 원 어디 쓰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출금 100만 원, 아파트 대출금 100만 원, 뭐 생활비 200만 원, 아이들 교육비 200만 원, 500만 원 넘어갔네요. 아이고.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자기는 별로 쓰는 게 없대요. 근데 저축은 못 하겠대요. 50만 원 뭐 하니? 연금보험 뭐 이런 거 가입 그나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50만 원을 대충 넣어놓고 그 노후에 얼마 쓸래? 500만 원 이렇게 그럼 이제 안 받잖아요.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소한 한 달 월 생활비 정도 파악하면 되는데 급여 생활자는 간단해요. 작년에 저축한 거 연말정산할 때 뽑아보면 나오거든요. 아, 맞다. 나와요. 네. 저축한 게 없어요. 그거 다 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은퇴 시점부터 얼마를 쓰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은퇴 시점에 얼마가 나올지도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 달치, 그러니까 뭐 30년치 노후 생활비를 통쳐서 뭐 10억, 20억, 30억이 필요한 거 계산하지 마시고 딱 한 달치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율을 좀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가능한 게 200인데 쓰고 싶은 게 300이면 지금 조금 더 저축하고 쓰고 싶은 걸 좀 줄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에이밍을 맞춰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럼 한 달치 생활비는 누구나 계산할 수 있어요. 한 달을 쓰면 되니까 가게는. 이제 중요한 게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든 뭐 어디 투자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요거로 인생 역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작년 같은 상황을 은퇴 시점에 겪으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집값이 빠졌잖아요. 그 전세금 막 1억씩 올려달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 팔아버려요. 어머. 왜냐면 내 생활비가 없고 난 1억을 보충해줄 자신도 없고 1억 대출 받아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손실난 상태에서 팔아서 머리 아프다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완전 최악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가실 때도 보통 5년에서 10년 가져가겠다고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갔다고 물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더 폭락한대. 부동산 더 폭락한다고. 뭐 이러니까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정했던 원칙대로만 해도 괜찮은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최소한 생활비가 나오는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현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제 가장 기본이 국민연금이죠. 근데 국민연금 얼마 안 돼서. 그죠. 그런데 일단 국민연금의 장점은 죽을 때까지 나오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작죠. 작년 기준으로 평균 50몇만 원밖에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은 30만 원 맞으시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저소득자나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낸 거보다 많이 받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고소득자,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300 이상, 그 기준 금액이 280만 원 정도 돼요. 와. 그 이상 되시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네. 국민연금에 넣으면 낸 거보다 적게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네. 그 목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내면 좋은 건 아니고 그렇네. 그런데 가정주부나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네. 그 이미 가입하시면 좋아요. 한 달에 10만 원 내고 65세부터 네. 거의 4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거든요. 네? 네. 그럼 이미 가입이 뭔지도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그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국민연금에. 맞아요. 네. 그런데 수입이 없으면 의무가 아니거든요. 네.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가정주부인데 이제 아내한테 권했죠. 전화해서 이미 가입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오. 네, 그럼 국민연금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네. 그럼 그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근데 더 고지서가 많이 나와요. 받는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렇구나. 이거 네, 완전 네. 꿀팁이다. 네. 예. 10만 원 내고 40만 원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급여가 뭐 500만 원이다 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훨씬 많이 내실 거예요. 근데 훨씬 적게 받아요. 아이고. 낸 거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내면 안 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사회생활 좀 오래 했다. 급여가 어느 정도 된다. 그거 하시면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없어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